오늘은 이건 저도 뭐 궁금한 문제였는데요. 몸냄새에 관련된 그런 사연이 왔어요. 이분은 사연 주신 분은 본인을 이렇게 소개해달라면서 주문을 해오셨습니다. 샵 53유님입니다. 샵 53유님이 적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70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흔히들 얘기하는 할아버지 냄새가 심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할아버지 방 가까이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속이 쓰리실까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래도 아버지는 나름대로 자주 씻으시고 그러시는데 냄새가 확실히 심해서 딸인 저조차도 가까이 가기가 꺼려집니다. 방에 방향제도 놓고 그다음에 옷이나 이불이나 세탁도 자주 하는데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하얀 속옷을 입으면 옷이 좀 노랗게 되고 땀이 많이 나지는 않는데 몸이 좀 금방 끈끈해지고 네 아버지가 지금 그러시더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심해지시더라. 이렇게 또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답니다. 근데 이게 또 유전이 아닌가 싶은 게 딸인 저도 생각해 보니 30대 후반부터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머리 감고 반나절만 지나도 냄새가 나고 또 등에 유분기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 노인 냄새라는 게 암내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이런 건 개선되는 약은 없을까요? 또 누가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먹으면 몸에서 향기가 나는 제품도 있다던데 이런 걸 한번 알아봐야 될까요? 라고서 적어주셨습니다. 이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냄새를 좀 느꼈거든요. 네. 이게 좀 달라요. 맞아요. 우리 암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겨드랑이나 이런 아포크린이라는 아포크린선? 네. 그 선에서 분비되는 물질에서 나는 건데 네. 이 노인에서 나는 냄새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의 대사가 잘 안 되면서 나오는 물질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심하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반 노인보다 더 심한 것 같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치료요? 네네네. 치료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의학적으로 치료를 하진 않고 네. 한의학적으로 그런 피부를 좋게 피부의 땀이나 분비물들을 배설을 촉진하는 형태의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으로 피부 쪽으로 하시는 한의원에 가서 약을 한번 먹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일본의 그 제품은 사실은 저도 좀 찾아봤는데 네. 여러 가지 생약 제제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생약의 성분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하는 그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그 물질을 빨리 분비를 하거나 나쁘게 대사되지 않게끔 만들어가지고 향기는 아니지만 좀 대사를 다르게 해서 냄새를 좀 바꾸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신 교수님? 그러니까 이 노인 냄새가 사실 병적 증상은 아닌 거죠.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노화의 현상에 더불어서 나타나는 건데 네. 결국에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노폐물 이런 것들의 배출이 둔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그런 것들이 남들보다 배출하는데 좀 쌓이게 되는 거죠. 배출이 늦어지면서. 그러면서 냄새가 생기는 건데 원리는 피하 지방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분해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산물들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사실 찾아보고 알았죠. 이런 네.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40대 이후부터는 좀 그럴 수가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나도 얼마 남지 않은 얘기구나라는 조금 우울한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두 분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사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노폐물 분비가 이렇게 배출이 잘 안 돼서 쌓여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노폐물이 배출이 되면 오히려 더 공기하고
만나는 그 기회가 많아질 테니까 냄새가 오히려 나고 몸 안에서 배출이 되지 않지 쌓여 있으면 오히려 냄새가 덜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깥으로 나오면 냄새가 나야지 안에 쌓여 있으면 냄새가 덜 나야 되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배출이 돼서 순환이 되면은 그렇게 냄새가 누적이 되지 않을 텐데요. 아. 몸에 그런 노폐물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게 농축돼 갖고 아무래도 냄새가 더 짙게 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신진대사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고. 운동하고 배출된 거 다 씻어버리고. 그렇죠. 그때 뭐 우리 몸에서 그런 배출되는 부위들이 몇몇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할 때는 몸의 구석구석 당연히 다 깨끗하게 닦는 거는 기본일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실내 공기 뭐 환기시키는 거나 아니면 세탁물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세탁 잘 하는 거 그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햇빛으로 소독하는 거 이런 것들 동시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호라비 냄새랑은 틀린 건가요? 그래서 그건 어때요? 네. 왜? 저는 와이프가 아저씨 냄새 네. 혹은 네. 애들 청소년기 남자애들 청소년기에 네, 나는 나는 냄새 냄새. 뭐 그런 것도 비슷한 게 아닐까요? 이게 참 그래서 호라비 냄새도 우리 인터넷이 정말 많이 발달해서 근데 이거 약간 성희롱일 수도 있어요. 그쵸? 요즘 같은 때 조심해야 되는 그렇진 않을 것 거잖아요. 같은데요. 이거 그냥 네. 팩트를 얘기하면 되니까요. 죄송해요. 그냥 네. 흔히들 얘기하는 네, 이렇게 인터넷에 얘기해주세요. 올라와 있는 제대로 된 정보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네. 호라비 냄새는 주로 옷이나 이불 등에 잔뜩 배인 땀과 뭐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뭐 침이나 여러 가지 정액이나 뭐 이런 것들 담배 그런 그렇게 걸 또 자주 빨지 설명이 않았을 나와 때 있군요. 찌든 냄새. 예, 그런 것들을 복합제를 호라비 냄새라고 찌든 아니 냄새라고. 그럴 것 같은 게 이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 네. 교수도 당연히 저런 걸 찾아서 예,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재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호라비 냄새만 있고 호라비 반대 뭐죠? 호러미? 그 냄새는 왜 없는 걸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상대적으로 있겠죠. 세탁을 잘해서 그런 게 좀 더 아닐까요? 예, 아무래도. 위생적이다. 네네. 잔소리 같아요. 제가 볼 때 저 혼자 한 2, 3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와이프가 오면 호레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만 같이 살면 냄새 나? 그러니까 없어졌대요. 근데 아마 있을 코가 때 적응을 하나요? 아니, 혹시? 그게 아니라 잔소리를 하면서 씻기고 갈아입히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안 하면은 씻지도 않고 갈아입지도 않고. 제가 늦게 대학을 다녔잖아요. 거기에 자취방 하는 학생들의 방을 가보면 다 호라비 냄새가 있어요. 애들이 있는데 남자애들 자취방? 네. 근데 덜 씻고 좀 나이 많고 게으른 사람일수록 냄새가 더 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 기숙사가 있었거든요. 응? 기숙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여자애들 방문을 딱 열어보면 저는 꽃향기하고 향수 냄새가 나서 줄 알았는데죠. 아니 여자애들 방에는 그런 진짜. 향이 난다고요? 나요? 정말 이렇게 뿌리고 그런 애들 우리 때 한창 향수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향수를 선물하고 그다음에 그 해외 여행 자유화 딱 그 풀리면서 해외 여행 갔다 배낭여행 갔다 와서 향수를 또 선물해주고 막 이런 문화가 딱 싹트기 시작해서 애들이 웬 뿌아종 막 이런 냄새 막 이런 향수를 막 뿌리고 그랬다니까요. 좋은 대학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봐요. 하지만 이거 왜 남 기자가 이거 빨리 아니요, 저도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끼리 기숙사 생활을 해봤지만 꽃향기가 나지는 않던데요. 아니 그니까요. 저희 때 예. 저 여고 나왔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매점 갔다 들어갈 때 그 확 특히 여름에 그 땀 냄새와 똑같아요. 발냄새 나고 그냥 땀 냄새 물론 나고 남자 똑같아요. 학교만 그런 느낌은 아닌데도 예. 그 냄새는 그렇게 꽃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해요. 왜 빨지 않은 체육봉을 넣어놓은 사물함. 뭘 싹 열었을 때는 야 이건 뭐라고 변명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냄새가 나긴 하죠. 근데 남학교에 제가 고등학교 때 가보고 여학교 가기도 가보면 냄새는 거의 비슷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그거 말고 각자 집에 갔을 때 나는 호레비 냄새는 달라요. 그거 달라요. 아마 공통해서 나는 냄새인 것 같고 호레비 냄새는 다릅니다. 이 노인 냄새는 또 다른 거라고 좀 보여요. 네. 그 왜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향수 냄새하고 향수 냄새를 맡았다는 그 강렬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거짓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연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면 그
외국에는 채취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서구권 문화에서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일수록 향수를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뿌리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특히 멋지게 꾸미고 뽀얗게 화장한 할머니들이. 이 향수를 뿌리는 게 채취를 좀 가리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심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또 이상한 냄새로 바뀌기도 해요. 근데 외국 분들은 진짜 그런 채취를 감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그런 분들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정말 그냥 완전 가설인데요. 가설이라고 하기도 그런 거 좋아해. 본인의 아니 생각. 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사는 게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그래, 계속 TV를 그런 정말 거야? 열심히 보거든요. 계속 그래. 우울하네. 주연이 큰일 예능을 났다. 진짜 열심히 봐요. 그래서 꽃피는 봄에 이게 웬일이요. 뭐 M 방송사의 어떤 프로그램 재방송을 보는데 그 빅뱅의 G드래곤 발음도 안 돼. 제가 GD를 좋아해서 GD가 예전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 그 살이 굉장히 많이 접히는 샤페이. 예, 굉장히 많이 접히는 그런 품종이래요. 그래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씻겨도. 그래서 누구였더라? 승리죠. 예. 그분이 냄새가 너무 나서 그 강아지가 있는 마루 거실을 나가지 못했어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나이 들고 그러면 살이 처지고 조금 또 아무래도 살도 많이 붙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접히는 부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더 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그러려나? 살짝 하긴 했는데. 그럼 그래요? 주름과 주름 사이가 모두 다 이제 냄새의 원흉이 되는 거야? 아니, 저 정말 그냥 그런 가설이죠. 생각. 가설이죠. 가설이죠. 뭐 노인, 피부 쭈글쭈글, 분비 안 돼, 냄새나.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 샤페이를 보면 알 수 근데 있다. 그렇게 많이 접히진 않거든요. 그래요. 예, 많이 접히진 않으니까 이거는 그 분비물 자체 문제라고 좀 보이고 네. 특히 환자 중에 일본 이런 젊은 사람들이 또 와요. 냄새가 때문에? 채취 때문에 오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수술하거나 우리가 겨드랑이나 한쪽 부위라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처럼 속옷에 노랗게 네네네. 이 이 지금 분비물이 사연주신 묻는 아버지. 정도라면 그거는 좀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건 아까 제가 그 부분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경우는 신경 차단 수행이나 이런 걸 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건 땀이 한쪽 부분에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땀이 나는데 그 성분이 안 좋아져서 찐득찐득거리는 거거든요. 본인도 느껴요. 그리고 속옷을 빠는 그 집안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냄새가 심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이건 노인 냄새라기보다는 피부 분비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조금 치료 방향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라면 뭔가 건강에도 안 좋은 뭐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보통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피부에 문제가 있으면 폐 치료를 같이 합니다. 폐. 예. 아 그러니까 피부와 폐는 좀 피부와 연결이 폐는 있다고 하죠. 공기를 서로 접촉하고 하는 두 가지 영역이기 때문에 이 희한하게 폐를 치료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그래요. 한의학적으로는. 근데 대사 문제면 사실 엄밀히는 피부는 아니지 않나요? 근데 대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소가 들어가서 산소가 필요한 부분에 못 가서 현기성 세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산소의 대사 부분의 문제라고 조금 저는 생각을 사실 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요. 채취는 먹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있죠. 예. 사실은 채취를 조금 없애려면 네. 우리 그 폐에 좋은 뭐 도라지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먹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길경, 더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길경, 예. 더덕, 도라지. 제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어디선가 읽은 의학 기사였는데요. 얼마나 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성들에게 남성들의 채취를 맡아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이렇게 점수를 매기라고 한 거예요. 근데 1군의 남성은 고기를 위주로 먹고 1군의 남성은 뭐 채소를 위주로 먹고 또 1군의 남성은 그 탄수화물 위주로 먹였어요. 그리고 각각의 채취를 해놓고 여자들한테 비커에서 냄새를 맡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점수를 매겼는데 어떤 냄새가 가장 역하다고 느끼느냐 뭐였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너무 의외인데 싶어서 기억이 나요. 탄수화물 냄새가 제일 나쁘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2위가 고기 냄새, 그리고 가장 뭐 향기롭다, 내지는 맡을만하다라고 평가했던 냄새가 채소를 많이 먹은 남성의 냄새였어요.
근데 그 냄새를 어떤 식으로 포집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소음으로 닿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거를 유리 비커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냥 그 연구라고 할 수 없고 그냥 호기심을 천국이에요? 예, 그냥 테스트해보는 정도의 의학적 수준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고 사실 먹는 음식에 따라서 체취가 달라진다는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해본 거잖아요. 사람마다 체취가 다를 수 있는데 얼마나 먹었으며 어느 기간 먹었으며 근데 홍어 먹고 나면 진짜 냄새 피부에서 나는데요. 마늘 냄새도 피부에서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강력한 거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걸 탄수화물, 단백질, 뭐 야채 이렇게 나눠 갖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호기심을 웃어 넘겨야 해결하기 되나요? 위해서 예, 뭐 그냥 이그노벨상 정도 받을 정도? 남편의 대사로 노벨상은 못 한번 받을 이 것 실험을 같나? 해볼까 너무 생각했는데 무시하는 거 아니야?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래도 진행자가 이렇게 아, 선배, 열심히 저 설명했는데. 아까 가설이죠? 임 원장님 얼마나 싸늘하게 보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여기가 한 방씩 또 그런 먹는 게 거예요. 있다니까요. 예. 예. 아, 그래도 저는 이제 일반 청취자의 입장에서. 아, 저도 일반 그런 청취자의 눈높이로. 입장에서. 네, 괜찮았어. 좋았어. 우리 손 한번 할까? 좋았어. 그 노인 냄새의 핵심은 지질 성분이거든요. 네. 그게 산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틀려져요. 달라져요. 아, 달라져요. 또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 산화는 산소랑 관련이 있죠. 그리고 그렇겠죠. 대사랑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지질 성분이 아까 얘기한 그 우리 모낭에서 나오는 피지 분비에 나오는 그 지질 성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만약 이 상태라면 유산소 운동을 조금 많이 하고 네.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고 지질 성분 먹는 걸 좀 줄이고 지질 성분을 그러면 기름을 예. 먹지 말아야 돼요? 뭐 그렇죠. 우선은 지질의 대사가 문제니까 만약에 뭐 지질 성분을 많이 드시는 분은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많이 예. 먹으면 그러니까 먹는 물 아까 얘기한 대로 채소 중에도 아까 피부를 그렇게 열어주는 채소들이 있어요. 도라지 네, 뭐 이런 것들. 채소가 아니죠. 약재죠. 예, 예. 그런 것들을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치료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의사들의 접근 방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네. 같은 아마추어는. 맞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럼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신 교수님 뭐 그렇게 공부하고 계세요? 뭐 말해주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좀 더 스페시픽하게 지방산이 하여튼간에 피지층에서 산화가 되는데 그 발생하는 물질이 노넨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고요. 이게 40세 미만 젊은 사람한테는 거의 생성이 안 된대요. 아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노령층으로 갈수록 점점 많이 생산되고 그러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40세 이하에게는 거의 생성되지 않. 그래서 내가 40 넘고 난 다음에 내 스스로 내 코로 약간 나한테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막 물어봤어요. 자기 나한테서 지금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당연히 안 난다고 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런 냄새가 난다고 느껴질 때마다 열심히 씻고 좀 바르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스스로 내 체취가 달라지는 걸 느껴. 진짜. 배출 통로가 하여튼간에 땀샘, 그다음에 배설작용, 그리고 호흡기, 구강. 그러니까. 주로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을 신경 쓰는 거죠. 유산소를 하면 그게 배출되겠죠. 그리고 산화 부분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 땀 나면서 또 배출되겠죠.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하면서 음식물 조절해보고 안 되면 치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배출해 보는 게 먼저군요. 네. 쌓이지 않도록. 아, 나도 나는 것 같은데 저 걱정되네요. 네. 아니, 근데 옷차림도 지금 가벼워지는 봄철인데. 옆에 앉았는데 안 나네요, 이 원장님. 그래요? 우리 되게 가까이 앉아 좋습니다. 있거든요. 저희 진행자 모두 이렇게 둘러둘러서 가까이 앉아 있거든요. 아니 근데 막 그런 냄새 난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뭐 향수 많이 뿌리고 막 바르는 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그 또한 또 다 화학물질이잖아요. 그 정신질환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나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그렇지도 않은데. 그리고 내 몸의 어떤 일부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느끼는 어떤 그런 정신질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냄새 관련해서도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살짝 이렇게 좀 의견을 구하는 그거 좀 이상해요. 이상해? 가족이면 모르겠는데 이상해요. 주연아, 나 지금 혹시 냄새 나니? 안 납니다.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외과 할 때 레지던트 1년 차로 누가 지원을 했어요, 남자애가. 근데 걔가 암내가 많이 나는 애였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얘를 뽑으면 같이 옆에서 수술할 때 힘들 거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 너 지원해도 좋다. 대신 내 부탁을 하나 들어달라. 뭡니까? 휴가를 3일 줄 테니까 수술을 하자. 액취증 수술을 의국에서 돈을 걷어서 줄 테니 하자. 솔직히 얘기했어. 솔직히. 그랬더니요?
하겠대요. 아, 본인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안 난대요. 아, 그래요? 보통 많이 부모님들도 괜찮대요. 그런다니까. 부모님들도 괜찮대요. 부모님들도 애취증 환자실지도 모르겠다. 괜찮대. 근데 우리는 확실히 낙인데 수술방에서 좁은 그 공간에서 계속 우리가 수술하게 되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했죠. 근데 1차로 안 돼가 한 두 번까지 수술했었어요. 그래서 한 60% 정도는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냄새라는 게 주위에 좀 영향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의견을 좀 물어보고 솔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예. 난 지연아, 난 꼭 그렇게 냄새라면 꼭 지적을 말씀드릴게요. 해줘. 예. 예, 다음 주에 막 향초 갖고 와서 POC판인데. 여기 뭐 다 뿌릴 거야, 막 여기 스프레이 다 뿌릴 근데 거야.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는데 그 액취증이 사회적 왕따를 유발해요. 유발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희 의대는 하루 종일 같은 강의실에서 100여 명이 꾸역꾸역 앉아갖고 하는데 모 복학생 선배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거기만 싸하게 빈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사실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저는 오히려 냄새 때문에 따돌리는 사람들보다는 냄새가 나니 너 이러저러하게 한번 처치를 해보라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훨씬 고마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병적인 수준이면,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하고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면 당연히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잠깐 나는 땀 냄새, 뭐 일시적인 그런 거에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땀 냄새 나면 전 지적을 해줘요. 땀 냄새라든지 뭐 구취증이 좀 있는 사람이라든지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데 네.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약간 불이익을 보는 거잖아. 그 근데 또 사람이. 이게 조직사회에서는 이게 서열 문화가 있었고 윗사람이 그런 냄새가 났을 때 얘기 못 하잖아요. 누가 지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익명 제보 뭐 이런 거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복학생 선배가 그랬는데 선배 냄새 나요 이렇게 못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얘기해 볼까요? 다 같이 쓰는 사물함이 있었어요. 캐비넷이 있었어요. 캐비넷이 있었는데 전 진짜 어느 날 제 문을 딱 열었는데 제 옷에서 그 액취증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도저히 그 의상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캐비넷 그 철을 뚫었어. 내 옆에 있는 그 캐비넷 그 사물함에 걸려있는 그분이 액취증이 있으셨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사람들도 얘기를 안 해주고 이렇게 좀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 옆에 그 캐비넷을 쓰게 되신 거예요. 철을 뚫던데요. 냄새가. 그래서 제 옷에 막 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상처 입지 않고 그 사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 자신이 쿨해지면 돼요. 어떻게? 그냥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도 인지를 좀 시키고 인지를 하고 치료를 해서 안 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료 기술이 있어서 액취증 같은 건 좀 해결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저 신입이었는데요. 신입 1년 차였는데요. 아니 근데 요즘에 기사에 그 방향제나 그 탈취제 그 가습기 그 문제됐던 그 살균제 그 성분이 있다라고 보도되면서도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제품들 쓰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해요. 특히 실내에서 환기 안 되는 공간에서 그런 거 쓰면은 좀 위험할 수 있고. 차라리 냄새를 참는 게 폐가 망가지는 것보단 낫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료를 하거나 씻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지. 그걸 이렇게 덮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까 그래서 향수 얘기도 남 기자가 한 게 그거였구나. 그 케미칼 포비아라 그러죠. 이제는 화학 제품에 대한 거부감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같은 성분들에서 유래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자연적으로 조금 돌아가는 분위기들이 르네상스라 그러나요? 그런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겠냐. 우리 산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노인들 같은 경우는 피부 건조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을 텐데 또 그렇게 자주 씻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습을 또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씻을 때 구석구석 잘 씻어라. 그다음에 횟수를 늘리지 말고. 그렇게 하고 씻으면서 배출이 되잖아요. 좀 따뜻하게 씻고 그러면 조금 오래 씻어야 돼요. 사우나도 나쁘진 않겠네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땀이 나올까요? 안 나오나요? 나온다고 생각해요. 물은 그렇지만. 자, 사우나도 습식 건식이 막 있잖아요. 네. 자, 탕에 들어가서 탕에 저기 있으면 땀이 나올까요? 잘 모르잖아요. 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올 것 같아요. 나오죠.
근데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따뜻해져가지고 모공이 열려서 땀이 분비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보통 얼마나? 한 10분 정도는 10분 이상? 예, 네. 그래야 그렇게 하고 딱 나오면 가만히 있어도 땀이 좀 나오는 게 느껴져요. 네. 그다음에 건식하고 습식 사우나도 열이 받으면 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샤워를 빨리 하고 나온 거랑 그래서 따뜻한 걸 좀 오래 해가지고 땀이 나온 거랑은 조금 차원이 틀려요. 샤워와 목욕의. 그 목욕의 기준은 아까 얘기한 대로 땀이 나왔냐 안 나왔냐를 보시면 돼요. 샤워는 있는 걸 쓱 하고 나와요. 근데 그거는 땀이 분비가 안 돼요. 그러면 땀이 분비되는 쪽이 나은 거네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라든지 아까 자기가 조금 피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땀을 한번 흘려야겠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따뜻한 걸 유지해야 됩니다. 알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공이 열려서 땀이 그때가 나오는 시간이 그 정도로 걸립니다. 정확하게 10분, 10분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간은 충분히 조금 개인차가 있어요. 있을 수도 네네. 있겠죠. 네. 임 원장님 알았어 해가지고 순간 저도 답할 뻔했어요. 아니 근데 채취 2탄을 해야 될 것처럼 얘기가 많아지네요. 정말. 역시 냄새는 이게 확실히 얘기거리가 많은 주제였나 봐요. 나중에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미처 다루지 못한 게 있으면 사연으로 혹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취 2탄 진행할 의향 있습니다. 전 아직도 궁금하고 또 얘기한 개인적인 그런 얘기도 많거든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되어서 저희 본격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넘어가기 전에 저 벌써, 하나만 보태도 될까요? 네. 저 제가 거봐 얘기가 이렇게 많다니까. 아니 네. 그게 아, 아니고요. 냄새 얘기 아니에요? 약간의 변명이랄까 자기 방어랄까 아까 제가 했던 그 샤페이라고 하셨나요? 그 품종? 네. 그 강아지에 빗대서 얘기한 건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요. 이게 소심해서. 기자의 그 뭐랄까. 그게 전혀 아니고요. 저는 단지 그 주름에 착안해서 정말 가설로서 한번 던져본 거니까요. 혹시라도 오해 아니라고 또 없으셨으면 임 좋겠어요. 교수님, 임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그렇긴 한데 샤페이 애견인들 같은 경우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그쵸. 그럼 그건 그냥 그 강아지의 특성이니까요. 네. 예. 예. 아휴, 그냥 어쩔 수 없는 방송인일세. 아니요, 저 그 강아지 한번 보고 싶네요. 예, 비쌉니다. 샤페이. 네. 예, 아주 좋은 품종이죠. 자, 저희 메일 받고 있는 주소 알려드립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뽀얀 거 탑이니까 TOWER 탑 썼습니다. 타워 TOWER @sbs.co.kr입니다. 타워 @ sbs.co.kr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